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7월 증시 첫 테이블 잘 끊었습니다. 코스피가 2,1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증권사들 코스피 밴드 2,350포인트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100선에 안착을 해야겠죠. 코스닥도 연일 상승을 보여주면서 760선까지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 흐름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세한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의 재기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선물시장 분위기가 더 좋았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 선물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베이시스 개선이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외국인들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킨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이슈가 또 단기전으로 끝나기보다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그 수급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은 주식시장으로 좀 머니문무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쪽에서 시장에 좀 강하게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사실 이제 뭐 투신 쪽에 수급 자체가 거래소 쪽에서 좀 개선이 됐고 그리고 거래소 쪽보다는 그 코스닥 쪽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기관 투신을 중심으로 매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 그리고 기관이 그거를 어디다 쓸 것인지 고민을 했을 때 결국에는 거래소도 일부 뭐 주도 업종 위주로 수급이 뭐 들어오고는 있지만 결국엔 대부분의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그 부분들을 평가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대외 이제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너무 강하게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주도 업종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 때도 21선을 국권이 지켜주는 21선을 터치를 하면은 강하게 매수가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결국에는 정답이다라는 판단 하에서는 주도 업종 내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으로 다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주도업종 중심으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은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비슷한 시각인데요. 그리스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시장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역시 여전히 용대리들의 활약이 나타나면서 현재 시장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용대리들은 실제로 지금 더 무겁고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IT 자동차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핫하고 단기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베팅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주도주가서 물리겠다라는 시각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결제 확정이 지금 9월물 들어서 10만 계약에서 좀처럼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것도 별 의미 없고 지금 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미결제 확정의 동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방향성 자체를 크게 키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동성 장세인데 이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의 수출 실적이나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 과연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느냐, 실적 좋은 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저께 이제 돈 쪽지를 보니까 각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이 임상 뭘 하고 있고 어떤 걸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돌았거든요. 전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뭐하고 중국에서 허가가 되면 뭐합니까? 판매, 시판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고 저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가 지금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리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삭막하다고 하죠. 그래서 파리 시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제리제 거리에 있는 데는 여전히 뭐 관광객들이 넘쳐나지만 거기서 불과 한 5km 정도만 벗어나면 바로 우범지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돈 뺏기고 사람 다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 일종의 그 아노미 도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현재 지금 이렇게 저성장 국가인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임상실험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약식판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 나라를 이용해서 뭐 더 수요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기여를 한다면 모르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신약을 만들어서 거기 런칭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겠느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가장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제약시장인데 그 제약시장은 아시아 쪽이나 우리 쪽에 기회를 주기보다는 철저하게 유럽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이 나눠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 기업들이 대응할 만한 그런 약을 개발할 때까지 국내 기업들에게 시판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제약업체들의 실적은 당분간은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는 오를 수 있으나 향후 실적은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임상 실험 중이니까 실적 안 나오고요. 향후에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나 조심해 볼 필요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차라리 주가가 많이 싸진 대형주 쪽을 하반기 정도에는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선물시장에서는 미결제 증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보셔야겠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주, 물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다시 한번 더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분위기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76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2007년 12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코스닥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률 게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단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승의 질을 논할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주도 업종 내에서들만 종목들이 계속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그런 주도 업종 내에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만 어쨌든 좀 조심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일부 주도 업종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밑단에 있는 정말 싸다라는 종목들에 이제 눈이 가는 시점이 언제 올지, 물론 지금도 눈이 어느 정도는 가지만 수급 자체가 그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 보다는 여전히 주도 업종 내에서의 수익률 게임 그리고 수익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 주도주라고 여겨졌던 게임주들도 다시 상승 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네 가지 주도 업종 외에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주도 업종이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좀 낙폭이 좀 과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제장에 이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뭐 종목별로 3분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뭐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게임빌 유럽이랑 그다음에 뭐 별이 되어라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원더테크스 이쪽이 이제 뭐 3분기 때 신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썬데이토주도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애니팡인데요. 일단은 뭐 이러한 게임주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주 대표적으로 NC소프트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그리고 3분기 하반기에 들어가서 저는 게임주들에서 이제 신작 게임보다는 이 웹보드 게임 흔히 말하는 이제 고포류 고스톱이랑 포카 쪽 게임을 신작으로 출시하는 그 게임주들이 훨씬 더 상승률이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신작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흥행의 여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고스톱이나 포카 흔히 말하는 웹보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장년층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 김범수 의장도 이쪽에서 사실 성공한 부분들이어가지고 지금 원래는 그 이제 이미지 부분들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오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하반기 쪽 게임 쪽에서는 지금 IP 쪽 그리고 이제 웹보드 게임 쪽에 대한 특화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NH 엔터테인먼트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는 웹보드 게임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NC소프트와 NH 엔터테인먼트까지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일단 저는 뭐 간단하게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나마 바이오주보다 숫자는 나온다라는 거죠. 게임주는. 그러니까 어저께 게임주가 올라간 것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나마 이제 실적에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그래도 이익을 내고 있는 게임주들로 약간의 뭐 순환매가 나타난 것은 아닌가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시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테마, 다양한 종목군을 움직였거든요. 실제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의 5배를 대부분 넘어가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올랐기 때문에 뭐 주도주가 오르는데 주변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산되는 에너지가 결국은 주도주를 바꿀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면 단기대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주도주가 가는 거고요. 만약에 에너지가 시장이 분산되면서 이 종목 저 종목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시장의 전체적인 순환이 좀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주도주는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유망주와 함께 하나 꼽아주시죠. 사실 이제 주도주 내에서의 순환매 관점에서 저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지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중에서는 이제 코스온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ODM, OEM 쪽에 신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이제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온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